제루샤 에번 양이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편지들. 9월 24일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평의원님께. 학교에 도착했어요. 전 어제 4시간이나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무지 신났겠죠. 전 여태껏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엄청나게 크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방을 나설 때마다 길을 잃을 정도랍니다. 나중에 어리둥절한 기분이 좀 가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대해서도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요. 평생 편지라고는 서너 번밖에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혹시 격식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제 아침 출발하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히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신사분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분께 어떻게 예의를 갖춘 정중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왜 좀 더 매력적인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친애하는 말뚝에게나 친애하는 옷걸이에게 라고 쓰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전 여름 내내 평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마치 가족이라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아주 아늑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평의원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상상력이 콱 막혀버린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평의원님에 대해 아는 건 딱 3가지 뿐이에요. 첫째, 키가 크다. 둘째, 돈이 많다. 셋째, 여자아이들을 싫어한다. 처음엔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께 라고 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을 모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돈이 많은 분께 라고 할까 했는데 그건 평의원님을 돈만 아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돈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평의원님의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평생 부자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남자들도 월스트리트에서 파산하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키는 평생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 평의원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짢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애칭이니까요. 그러니까 리펫 원장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이제 잠시 뒤면 10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릴 거예요. 이곳 생활은 종소리로 나눠진답니다. 우리는 시계 종소리에 맞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요. 생동감이 넘쳐나죠? 온종일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종이 울리네요. 부를 거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규칙 한번 잘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생활한 덕분이랍니다. 아저씨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루샤 에벗 올림.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도 좋고 절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습니다. 무지무지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일상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이만큼 근사하진 않았을걸요? 제 방은 새 진료소를 짓기 전에 전염동 병동이 쓰던 건물이 꼭대기층에 있어요. 같은 층에 여자아이들이 3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늘 조금만 조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쓴 4학년생이고 2명은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리지 펜틀턴이라는 신입생이에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 셀리는 아주 다정한 아이예요. 줄리아는 뉴욕 최고의 상류층 출신인데 아직 저랑 인사도 안 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한방을 쓰고 4학년 선배와 저는 각각 독방을 써요. 독방은 거의 없어서 신입생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데 전 부탁 한 번 안 하고 독방을 쓰게 되었어요. 교무처 직원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온 여자아이에게 고아와 한방을 쓰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때로는 고아인 게 득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져요. 18살이 될 때까지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복작대며 한방을 써와서인지 혼자 있는 고요한 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루사 에벗이라는 여자애를 제대로 알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왠지 그 아이가 좋아질 것 같네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화요일 1학년 농구부를 만드는데 저도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 키가 작지만 동작이 무척 빠른 데다 끈기도 있고 강인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가랑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 공을 가로챌 수 있어요. 농구 연습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할 때면 울긋불긋한 나무들과 낙엽 태우는 기분 좋은 냄새가 저절로 기운이 난답니다. 다들 웃고 소리치며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해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애들은 처음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바로 저랍니다. 제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 긴 편지를 쓸 작정이었는데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하신다고 리펫 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 막 7교시 시작 종이 울렸어요.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가야 해요. 아저씨도 제가 농구부에 뽑히시길 바라시죠? 아저씨의 한결같은 제루사 에벗 올림. 추신. 셀리 맥브라이드가 방금 제 방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 넌 어때? 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견딜만 하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건물은 몰라도 향수병 하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고아원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저씨는요?